네, 차제의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네, 김성한 안보실장이 전격 사퇴를 하고, 그리고 조태영 주미대사가 바로 안보실장으로 내정됐습니다. 그리고 주미대사 자리는 지금 한시도 비워둘 수가 없기 때문에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바로 아그레망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게 너무 갑작스럽게 어쨌든 응급수혈하듯이 이번에 안보실장 주미대사의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는 그야말로 응급조치인 것 같고요. 또 저는 조태영 대사가 김성한 실장의 후임으로 내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좀 안심했다. 왜? 조태영이라는 사람이 이러이러한 사람이니까 하고 제가 어제 촌철살인에서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고성국 칼럼에서 드릴 말씀은 이번 이 안보실장 그 교체 사태를 계기로 외교안보 라인 전반에 대한 재점검과 개편이 필요하다는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선 박진 외교부 장관은 총선 출마를 위해서 당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고요.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지난번 무인기 우리 상공이 뚫렸을 때부터 책임론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야말로 빨리 당에 돌아와야 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박진 장관의 지역구는 그나마 그래도 강남을 뭐 전현이라는 자가 뭐 다시 출마 준비를 한다고는 하지만 뭐 그렇게 어렵게 선거를 치를 것 같지는 않은데, 권영세 장관의 지역구 용산은 이거는 정말 제대로 수성 의지를 가지고 잘 하지 않으면 또 뺏길 수도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진 장관과 권영세 장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은 정치적인 이유로, 이종섭 장관은 이 업무상 책임져야 될 이런저런 문제로 그동안 어쨌든 교체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제기되어 왔던 겁니다. 이유는 다르지만. 그래서 지금 외교안보 라인은 매우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4월에 있을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지금의 외교안보 라인이 가동돼야 되고, 그리고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 10일을 전후해서 외교안보 라인 정비를 좀 전면적으로 다시 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석 국방장관이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김승겸 합참 의장 등 군 수뇌부 전반에 대한 인적 개편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현재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 부처에 총선 출마를 준비하려고 하거나 또는 강력하게 희망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뭐 당장 제가 아는 사람들로만 해도 수석 중에는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이 원래 정치인 아니었습니까? 마포가 지역구입니다. 당연히 출마할 생각을 하고 있겠죠. 또 정무비서관 하는 전희경 비서관도 정치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정치인들이 총선이 다가오니까 출마를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대통령실에도 출마를 할 사람들 또는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특수한 사정이 아닌 한 출마하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래서 이래저래 전면적인 개편이 좀 불가피해졌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상 개편은 물론 어느 대통령이나 뭐 국면 전환을 위해서 일 잘하고 있는 장관들 바꾼다, 이렇게 얘기하는 적은 없어요. 없지만 국면 전환이 때로 필요한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대개 연말연시에 개편을 해왔어요. 1년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1년을 출발한다고 하는 그 분위기, 연말연시의 분위기와 함께
뭐 중폭 개편이나 대폭 개편을 하곤 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날 취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체로 대통령의 임기는 대통령의 그 취임 시점에서 1년, 2년, 3년 이렇게 하니까 연말연시를 할래 생각을 하면 너무 빠른 거예요. 작년에 연말연시 때는 이제 뭐 장관 된 지 6개월밖에 안 되는 사람들을 분위기 쇄신 차원에서 바꾼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올해 연말까지 간다? 그러면 1년 6개월 이상 또 이 지금의 체제가 유지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건 또 너무 늦다. 그래서 대통령 취임인 5월 기점으로 한 1년 정도 됐으니 이제 그 정권 출범 후 1년 사실은 어수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좀 추스리고 정리하자. 그리고 이제 1년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일들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과정에서 제기한 3대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적으로 상당한 이 호응을 받는 데 성공했다. 노동개혁, 국민적 지지가 매우 높잖아요. 또 연금개혁과 교육개혁에 대한 이 국민적 필요성은 매우 높게 형성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국정개혁의 어젠더를 세팅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집권 2년 차로 접어드는 올 5월부터는 그 세팅된 내셔널 어젠더, 대통령 어젠더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그런 돌파형 내각이 필요할 때가 됐다. 마침 이 집권당도 뭐 이런저런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으니 이 새로운 지도부 그리고 4월 7일 날 또 원내대표가 새로 뽑히니까 집권당은 완전히 새로운 지도부로 이제 교체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발맞춰서 대통령실의 어떤 전면적인 재편 그리고 내각의 전면적인 개편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시점이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차제에 기왕에 이렇게 됐다면 차제에 제대로 한번 개편해서 윤석열 정부 출범 2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한번 제대로 출범시켜보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고요. 그 경우에 핵심은 국무총리입니다. 이미 당은 지도부가 다 바뀌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핵심은 대통령실의 비서실장 그리고 내각의 국무총리예요. 근데 국민적으로는 대통령실의 대통령실장이나 비서실장이나 뭐 수석들이 아무리 중요해도 그들은 대통령의 비서에 불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각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저는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좀 전면 개편해서 출범시키는 게 어떠냐. 그 경우에 이 내각의 성격이 중요한 거예요. 이 내각의 성격. 이번에 만약에 2기 내각이 제대로 출범한다면 이 내각은 윤석열 대통령이 설정하고 세팅한 내셔널 어젠더, 대통령 의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일 정면 돌파형, 추진력 강한 정면 돌파형 내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쉽게 말해서 적어도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하고 취임 후에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3대 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그리고 연금개혁, 이 세 가지 개혁 과제에 자신을 다 던져서 불태울 수 있을 그런 소신 있고 강력한 추진력을 가진 그런 새로운 돌파형 내각을 한번 구성해 볼 만하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의 전반적인 국정운영 전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전반적인 국정운영, 대통령 임기 5년을 놓고 이제 1년이 다 이제 마감되어 가는 이 시점에 남은 4년 동안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꼭 해야 될 주요 국정과제들을 어떻게 이거를 밀어붙일 것이냐와 관련돼서 대통령실의 재편과 당 지도부의 새로운 구성과 그 다음에 내각의 어떤 재편,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1년간 한번 제대로 돌파해 나갔을 경우에 내년 총선에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정무적 전략적 판단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좀 깊은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차제에 돌파형 내각으로 전면 개편하자. 이렇게 제가 화두를 던집니다. 고성국 칼럼이었습니다.